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별별 라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 배경에서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침대에서 조금 아늑하게 우리끼리 아늑한 분위기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침실이 조금 정리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아니면은 조금 당분간만 이 배경에서 촬영을 하고 제가 다시 별별 라디오 전용 그 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만들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쿠션을 안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잠들기 전에 편안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딱 제가 씻기 전의 모습인데, 잠옷 입고 요거 헤어밴드 하고 딱 씻기 전의 모습인데, 사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화장도 지울까 했지만 제가 화장 지운 상태로 촬영을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했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막 별별 라디오를 찍으려고 뭔가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찍어볼까? 하고 바로 찍는 거라서 특별하게 준비한 게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께 세컨 채널인 두 번째 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사연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메일을 하나 적어둘게요. 그쪽으로 이제 별별 라디오 사연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카메라를 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좀 개인적인 사연, 좀 프라이빗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편하고 또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처음으로 최대한 길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스페인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겟레디 윈 미 학생 메이크업 편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제 친척이 스페인에 있었어요. 제 친척들이 스페인에 먼저 있어서 제가 13살 땐가 이제 가족들이랑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네덜란드랑 프랑스랑 그다음에 스페인 이렇게 세 군데를 갔어요. 사실 스페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뭐 친척들이 있어서 그냥 갔었는데, 갔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네덜란드도 정말 예뻤고 프랑스도 너무너무 예뻤는데 저는 그 스페인이 진짜 정말 너무 예뻤어요. 너무 이렇게 반했다 그래야 되나, 스페인에?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하다가 휴학한 상태지만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스페인이 어떤 게 좋냐, 뭐가 제일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은 스페인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뭐 TV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여행지로도 많이 추천되어 있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막 그렇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는 접근할 만한 게 적기 때문에 막 뭔가 키워드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미국 하면 진짜 생각나는 뭐 할리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프랑스 하면은 요리라든지 뭐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파리 뭐 이런 명품 브랜드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스페인 하면 그렇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다들 그렇겠지만 제 친구도 스페인 하면 뭔가 빠에야라든지 뭐 상그리아 이런 거, 아니면은 그 뭐지 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뭐 좀 정열적인 이런 춤 같은 거, 플라멩고 이런 것들. 사실 저도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막상 스페인에 가면은 막 어느 나라나 그렇긴 하겠다. 근데 그게 대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보다 스페인에 좀 더 뭐랄까, 제가 스페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진짜 형용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투라든지 이런 플라멩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플라멩고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빠에야는 뭐 역시 맛있고 샹그리아도 정말 맛있고,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샹그리아는 진짜 맛있어서 막 계속 먹는 그런 술이기는 해요. 과일주여서 와인에다가 과일을 이제 막 이것저것 넣고 담근 주라서 약간 진짜 막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달달한 막 들어가는 그런 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스페인에 하면 딱 생각나는 거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이 스페인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화예요.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기는 한데 이게 정말 이제 갈리거든요. 이게 문화라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건 문화가 아니다, 이건 진짜 동물 학대다 라는 사람들이 나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전이 있어요. 이제 한서사전이랑 서한사전 이렇게 사전이 있었는데, 그 사전의 앞 표지가 투였어요. 그러니까 투사가 소를 이렇게 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집에 있던 사전을 그냥 들고 왔어요. 친구들이 다 너무나 경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여기에 왜 있냐, 이게 왜 여기 있냐, 너무 막 끔찍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몰랐죠. 그때까지는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 이게 스페인의 문화 아니냐 했더니 이런 건 정말 문화가 아니라고, 정말 너무 극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들이. 사실 저도 투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스페인 갔을 때, 어렸을 때 갔었는데 너무 잔인했어요. 한동안 소고기를 못 먹었을 정도로 좀 잔인하더라고요.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거였어요.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갈리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파도 있고, 이거는 문화가 아니라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하는 쪽도 있는 거라서, 네, 투우는 굉장히 약간 그런 걸 싫어하는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좀 수치스럽게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즐기는 문화가 있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저는 정말 학창 시절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무 즐겁게 보냈어요. 일단 학교가 2시면 끝나요. 2시면 끝나서 그 이후에 학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2시까지만 수업하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뭐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다양한 것들, 다양한 활동들, 저는 주로 집에서 게임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책 보는 것도 좋아했고,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뭐 던전 앤 파이터 던파도 진짜 좋아했었고, 애기들이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땐 저도 애기였으니까 그런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방학을 포함해서 9개월 정도를 언어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바로 정규 학교를 다녔어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 근데 그날 처음 간 날에 영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인 날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을 보는데 저 앞에서부터 종이를 공유를 하는 거, 종이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친구가 막 줘요, 저한테. 이거 하라고. 컨닝 페이퍼인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그런 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등수가 없다 보니까, 등수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점수를 잘 맞고 제가 점수를 잘 맞고 얘가 점수를 잘 맞으면 다 같이 좋은 거예요. 1, 2, 3등이 없어서 경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스페인어 진짜 뭐 일반 학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당연히 공부하기에는 진짜 부족한 수준이었는데, 자기들이 필기한 거 저한테 복사해서 주고, 막 선생님도 저한테 이해 잘 했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심지어 시험 시간에는 저는 이제 사전을 갖고 했었거든요. 사전으로 찾아보면서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배려를 잘 해주시고, 시험 시간이 끝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주셨었어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그렇게 다녔고, 뭐 고등학교도 재밌게 잘 다녔어요. 제가 워낙 그때 겟레디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과에서 막 그리스어, 라틴어 그런 거 배우다가 그냥 제가 전학을 혼자 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전학 수속 다 밟아가지고 전학하고 고등학교 딱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술 배우고, 뭐 미술만 했던 건 아니고 당연히 역사, 철학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과학, 생물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가끔씩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저를, 뭔가 너무 감사한 거긴 한데 좀 대단하게 느껴주시는 게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잘 할 수가 있냐,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워낙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강박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압박은 있잖아요. 책임감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책임이라든지 의무에서 좀 벗어 던지고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그런 거를, 꿈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꿈을 되게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꿈은 아름다운 거긴 한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 입장이거든요. 사실 저는 진짜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 이 과정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는 항상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려고 하냐,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물론 저는 그런 제가 좋아요. 네. 저는 제가 되게 잘 저한테 맞춰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갑자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게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지 못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앞뒤 생각 없이 무작정 한다는 거는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뭐 꿈을 이루는 것 같은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론 되게 철이 없는 짓이기도 하거든요. 네. 되게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의무라든지 책임을 좀 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별별 모임을 2번 가졌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2번 가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저는 이걸 하고 싶다. 근데 당장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한별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약간 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상담소 같은 느낌이에요. 다들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좀 고민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가장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걸 쫓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둘 다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다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거?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라서 책임감을 갖고 견뎌내고 그거를 해냈을 때 그런 쾌감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꿈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정말 정말 멋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너무 하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버리고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 근데 내가 당장 이걸 해야 된다, 어떠한 이유가 있던 간에 이 시간을 견뎌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라면 저는 그것도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센치해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나요? 별별 모임 이런 데서 좀 여러 번 했어서 영상에서 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막 애정이 넘친다, 막 사랑이 넘친다, 뭐 애정 표현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애정 표현하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해요. 진짜 제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애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거를 잘 표현을 하지는 않는 그냥 되게 한국적인 그런 부모님들이시죠. 저희 가족은 저를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 유학을 위해서 다 같이 이민을 할 만큼 굉장히 가족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인데, 일단 제가 장녀예요. 제가 첫째예요. 제 밑에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 그래서 이제 보통 첫째들이 다 그렇듯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라든지 부모님의 지원이 많이 있었죠. 제가 스페인에 가고, 제 동생은 진짜 스페인을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한국에 남아 있고 싶어 했는데 이제 저 때문에 같이 가게 됐었죠. 그런 식의 지원,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투자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뭐랄까, 그런 자식으로서의 사랑 그런 거는 당연히 막내이자 둘째인 동생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막 엄청 잘해도 칭찬을 많이 못 받았고, 부모님이 막 좋아는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인정을 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좀 재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패션 쪽으로 제가 가는 거를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스페인어를 나름 빨리 배웠거든요. 정말 빨리 배웠거든요. 1년도 안 돼서 진짜 그냥 원어민 수준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뭐 어리기도 했었고 지금은 진짜 많이 까먹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모님들한테는 당연시 됐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어렸을 때 수영선수였다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막 시대회라든지 도대회 이런 데 나가서 저 금메달 막 맨날 타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딱히 부담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미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낙천적이고 그런 성격이라서 그냥 막 그거에 미쳐야겠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좋아서 했던 것들,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 아니면 적어도 평균은 해야겠다 하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다행히 그게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미치긴 했었나 봐요. 그리고 스페인은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국에 비교하면 정말 어렵지 않고 한국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칭찬을 못 받고 뭔가 부모님의 애정을 못 받은 건 아닌데 그런 애정 표현이 덜했던 것들? 그런 거 플러스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로도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이랑 같이 친해지고 막 이야기하고 뭐 그런 딥톡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인 거죠.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더라도 이것만큼 많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다 봐주고 저를 좋아한다고 해주고 제가 너무 좋다, 뭐 목소리가 좋다, 뭐 영상이 좋다, 뭐 스타일이 좋다, 화장하는 게 좋다, 그냥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들이 다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걸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막 항상 인스타그램에서도 막 간질간질한 말들 하고, 그다음에 겟레디미에서 막 간질간질한 말들 하고, 그런 게 제가 일단 애정이 넘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것도 또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인복이 많아요.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제 구독자분들은 다 너무 진짜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고,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친구든 언니든 그런 사람이든 간에, 남자친구든 간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당연히 물론 살면서 뒤통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당하고, 저도 따돌림도 당해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인생에 굴곡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돌림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뭐 겟레디미 같은 데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거라서 여기보다는 좀 그런 데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일단은 제가 인복이 너무 좋아서 정말 제 구독자분들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고, 특히나 막 대신 답변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본 거를 대신해서 막 알려주고 그러는 것들,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너무 다 너무 귀엽고 너무 흐뭇하고,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당연히 이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희 엄마께서 되게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네.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게 굉장히 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뭐 유튜버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영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진짜 실제 친구들,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친구들, 뭐 언니들, 오빠들, 이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진짜 배운 게 많고 좋은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제가 얘기했었던 그 언니, 왜 저를 굉장히 예뻐한다고 했던 그 언니 있잖아요. 왜 그 예쁘다는 말을 자주 써서 저로 하여금 그 예쁘다는 말을 좋아하게 했던 그 언니. 그 언니가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칭찬을 해준 언니인데, 그 언니를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 하던 시절에 그 언니가 저를 정말 만나고 싶고 너무 친해지고 싶다고 방명록, 그때 싸이월드 방명록 글을 진짜 한 7페이지? 그렇게 남겼어요. 이게 7페이지가 아니라 7개를 남겼어요. 굉장히 그 엔터 다 끝까지 해가지고 7개를 남겼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선한 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만났어요. 정말 너무 착한 언니고 너무 좋은 언니고, 심지어 되게 엘리트였어요.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사법고시를 1차로 패스를 하고 2차를 준비하는 그 와중에 저를 만났었던 건데, 정말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은 언니였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블로그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악플도 당연히 많았고, 저를 상처 주는 댓글들도 정말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버거움, 그런 게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나를 잘 안다고 해도 그런 악플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저도 막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악플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을 때 그 언니가 해주셨던 말이, 악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너의 선택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악플이 달리면 내가 좀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유하게 받아칠 수 있게 됐죠. 저보고 못생겼다 이러면은, 제가 뭐 누구님의 마음에 드는 얼굴은 아닌가 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하게 잘 받아쳤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반은 연기였죠. 제 본심에서 나왔던 말은 아니니까. 제가 그때 한 20살 그쯤이었으니까 저도 그만큼 막 시야가 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 멘탈이 그렇게 강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당연히 제 채널은 정말 깨끗하고, 뭐 유튜브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매니지먼트 팀이나 진짜 막 깨끗해서 댓글 청정 지역이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악플은 있고, 유튜브 초반에도 저도 악플도 많이 받아봤고, 지금도 저를 이제 상처되는 말을 해주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그 언니 덕분에 그렇게 잘 넘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아무튼 또 얘기가 자꾸 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위로해주고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해줬던 언니, 그다음에 제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막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막 고민했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던 정말 친구들. 제가 막 딥하게 너무 빠져서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다 했을 때도 막 제 친구는 되게 타이르듯이 더 저를 야단을 쳐요. 그게 다 너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너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져 있는 사람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고 맞는 말인 걸 알아서 저는 또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뭐 꼭 그러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영상을 찍는 건 아니라서 뭐 그게 아니어도 괜찮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네, 그래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팬미덕 같은 거 사실 저는 굉장히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부담스럽거든요. 한 10만일 때는 30만쯤 되면 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막상 30만이 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나마 길거리에서 가끔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겼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제 일상은 똑같거든요. 저는 그냥 항상 일어나던 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하고 혼자 편집을 하고 그런 제 일상은 사실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서 뭐 피부로 와닿고 그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10만일 때는 한 30만쯤 되면은 뭔가 느껴져서 팬미덕 같은 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팬미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과 뭐 장점은 있겠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일단은 못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보통 신청하면은 막 3,000명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그럴 것 같고 다 만날 수 없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께 스타 같은 사람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그냥 친한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화면 안과 화면 밖, 뭐 핸드폰 안과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옆에 있는 옆집 언니? 같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블로그를 했을 때 저는 블로그 할 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 팔로워분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뭐 1대1로 만나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약간 동네 언니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블로그는 이제 글이랑 사진이라서 영상으로는 그나마 이런 게 제 성격이 좀 표현이 되는데 블로그에서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포장하게 되니까 제 글이 좀 전 센치하게 글을 쓰거든요. 인스타처럼 그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제 만났을 때 친한 언니 같은 느낌, 동네 언니 같은 느낌, 정말 그냥 동생 같은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막 친한 언니랑 동네 언니를 팬미덕으로 만나지는 않잖아요. 막 신청해서 만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피자 파티 같은 별별 모임은 인스타에서 가끔씩 하고는 하는데 2번 했구나.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팬미덕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사실 길에서 알아봐 주시는 것도 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물론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막 사진 찍자고 하면 전 너무 진짜 감사하고 그런데 진짜 어쩔 줄 몰라거든요. 제 얼굴 빨개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친구가 넌 진짜 의외라고 밤비도 그랬다. 밤비도 넌 진짜 의외라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밤비걸은 막 신나서 막 사진 찍을까요? 이제 막 그러는 편인데 전 약간 막 이렇게 살짝 숨고 사진 찍다가 하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막 이제 되게 수줍어하는 편이라서 뭔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를 신기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팬미덕은 아쉽게도 당분간 또 역시나 생각이 없지만 뭐 또 50만이 되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하는 자리 저를 만난다기보다는 뭔가 초대하는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꼭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별별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시려면 저 먼저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고 길어지기도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뭐 제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스타그램으로 받았을 때는 DM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막 50개에서 100개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방송을 한다거나 다 읽어드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꼭 다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저한테 이야기를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 별별라디오 전용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첫 별별 라디오에 와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너무 길어서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진짜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으로는 일요일 매주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1, 2주에 한 번씩 일요일에 영상을 올리는, 별별 라디오를 올리는 게 목표고, 두 번째 별에서는 별별 라디오 말고도 제 다양한 일상생활, 그 다음에 재밌는 것들 또 꾸리고 있거든요. 뭐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네, 자주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람 꼭 켜놓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에도 두 번째 별에서 꼭 만나요.